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은 조사애와 의를 구별해 드릴 건데요. 이 두 개의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해 주신 분은 김 계자님 그리고 정미용 님입니다. 두 분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다른 분들도요. 자, 우선 두 개의 단어는 체원 뒤에 쓰이는 격조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체원이 뭔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체원을 설명드릴게요. 체원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요 세 가지를 합해서 체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말, 그래서 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을 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사의 예를 들면 하늘, 땅, 사람 이런 것들이 명사고 대명사에는 이, 그, 저, 그녀, 그 우리 이런 말들이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또 수사에는 하나, 둘, 셋, 넷,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가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이런 명사, 대명사, 수사에 뒤에 붙여서 쓸 수 있는 조사다 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애는 부사격 조사고 의는 관형격 조사라는 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러면 부사격 조사라는 것은 이제 부사어를 만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에 애가 붙어서 그 말이 부사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합니다. 용언이라는 것은 동사나 형용사. 글을 좀 잘 쓰고 싶은데 글자를 잘 안 되네요.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고요. 또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 의를 쓰게 되면 관형어가 되는 일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체언을 수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이렇게 되면 체언 뒤에 의가 붙어서 요 말이 색깔이라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관형어예요. 부사어라고 한다면 하늘에 뜬 별 이렇게 되면 하늘이란 체언에 애가 붙어서 뜨다라는 동사를 수식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부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애는 부사격 조사, 의는 관형격 조사로 주로 쓰인다는 겁니다. 요거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문법적인 용어들이 자꾸 나와서 제가 체언부터 해서 조금 설명을 많이 드렸네요.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애는 부사격 조사로 주로 쓰인다. 또 의는 관형격 조사로 주로 쓰인다. 요거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애라는 말은 앞 체언이 부사어 구실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체언에 애가 붙으면 부사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이라는 명사에 애가 붙으면 이 말은 어떤 말을 수식할까요? 나는 아침에 운동을 한다 해서 아침에 운동? 아침에 한다. 자, 요 한다라는 동사를 꾸며주죠. 그래서 이거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그는 여름에 여행을 갔다. 그러면 명사 여름에 애가 붙어서 이 말이 여행을 꾸며줄까요? 갔다를 꾸며줄까요? 여름에 갔다가 되는 거죠. 또 그녀는 집에 있다. 집에가 있다를 꾸며줘요. 명사에 애가 붙어서 있다라는 서술어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또 커피에 설탕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커피에 넣어주세요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체언에 애가 붙으면 그 말 자체는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또 의를 보면 이 경우는 체언에 의가 붙으면 관형어가 되는데요. 자, 아침이라는 명사에 의가 붙었어요. 그러면 아침 의가 꾸며주는 말은 눈부시다가 아니죠. 아침의
햇살이 됩니다.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체언을 꾸며주기 때문에 관형어가 되는 거죠. 그는 여름의 휴가를 즐긴다. 그러면 여름의 휴가니까 이 경우에는 휴가를 꾸며주게 돼요. 이것이 바로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 또 그녀의 집이 되는 거죠. 집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 또 커피라는 명사에 의가 붙어서 향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체언을 수식해주는 관형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지금 제가 기억하시라. 부사격이냐 관형격이냐 그런 격조사로 쓰이게 되는데 왜 부사어라고 하는지, 왜 관형어라고 하는지. 부사어는 용언을 수식해준다. 이렇게. 또 관형어는 명사, 체언을,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체언을 수식해준다라는 특징을 기억을 하시면 애와 의를 구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예문을 여러 개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렇지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지 이 애와 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애라는 조사는 장소를 나타낼 때, 거리에 사람들이 많다처럼 장소를 나타낼 때도 쓰이고요. 또 시간, 우리 오후에 만나자 이렇게 시간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진행 방향, 나는 학교에 간다, 학교 쪽으로 방향을 설명할 때도 쓰여요. 또 그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깼다. 그러면 이 소리는 잠을 깨는 원인이 되겠죠. 이렇게 원인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요. 그는 화분에 물을 주었다. 그럼 물을 준 대상이 되죠. 이렇게 대상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요. 이건 몸에 좋은 약이에요. 그러면 몸에 좋은 약이니까 목적을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또 우리는 햇볕에 옷을 말렸다. 그럼 옷을 말리는 수단이 되죠. 이런 수단을 나타낼 때도 애를 사용합니다. 또 기쁨에 넘치는 나날이었다처럼 기쁜 상태를 나타내는 말에도 애는 쓰이죠. 또 한 사람에 하나씩, 한 사람이라는 단위를 나타낼 때도 애가 쓰이고요. 또 회장에 그가 뽑혔다. 그러면 회장이라는 역할을 말할 때도 애가 쓰여요. 또 포유류에 무엇이 있지? 그러면 포유류라는 어떤 제한 범위를 나타낼 때, 이럴 때도 애를 사용하죠. 또 3에 4를 더했다. 이렇게 더함을 의미할 때도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애와 의를 비교 대조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장 극명하게 대조할 수 있는 부분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 외에도 애와 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 다양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애를 봤으니까 의도 봐야 되겠죠. 자, 의도 이렇게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의 옷처럼 이렇게 소유를 나타낼 때, 또 너의 부탁을 한 주체가 되죠. 행동 주체를 나타낼 때. 또 승리의 길 해서 그 대상, 책의 저자 해서 그 대상을 나타낼 때도 의가 쓰입니다. 또 물의 온도, 꽃의 향기 이렇게 속성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요. 또 축하의 잔치, 축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잔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도 의를 사용하죠. 독서의 계절, 또 나의 친구, 또 국민의 대다수 이렇게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이 되고요. 하늘의 별, 마을의 중심처럼 위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여름의 바다, 정오의 뉴스처럼 때를 나타낼 때도 의 사용하고요. 또 10년의 세월, 한 잔의 술처럼 정도나 수량을 한정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또 불굴의 투쟁, 불후의 명작처럼 어떤 특성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요. 철의 여인처럼 또는 정열의 바다처럼 비유를 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또 순금의 보석처럼 재료를 나타낼 때도 쓰지요. 그래서 애와 의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은 거죠. 한국어 조사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의미 중에서도 질문의 포인트는 애와 의를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에서 중요한 것 포인트를 잡아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을 본다면 애라는 말은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접속조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밥에, 떡에, 술에 이건 플러스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밥도 있고 떡도 있고 술도 있어요 라는 접속조사 역할을 해줍니다. 또 아버지가 옷에, 구두에, 가방에 이것저것 많이 사주셨다. 그래서 옷도 사줬고 구두도 사줬고 가방도 사줬어요 라는 의미로 접속조사 역할을 애는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의는 접속조사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죠. 그래서 잔치집에 밥에, 떡에, 술에 아주 잘 먹었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아요. 이 경우도 옷에, 구두에, 가방에 이런 경우도 쓰지 않죠. 그래서 애는 접속조사 구실을 하고 격조사 외에도 의는 격조사 역할만 하고 접속조사로는 쓰지 못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이 맞는지 한번 우리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볼까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저하고 답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풀어보세요. 자, 이제 저하고 해볼까요? 그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자, 그러면 예의가 꾸며주는 말이 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예의의 행동이다 할까요? 예의에 어긋난다 할까요? 이렇게 되면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또 그는 선생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아들이라는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체언을 꾸며주는 관영어니까 선생님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라는 명사를 꾸며줘요. 체언을 꾸며주면 한국의가 맞겠죠. 관형격이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는 생각에 잠겼다. 이거 잠겼다는 건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를 꾸며주는 말은 부사어. 그래서 생각에가 맞는 말입니다. 또 그녀는 방금 집에 갔다. 갔다. 동사를 꾸며주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말. 집에 부사어를 찾아야 되고요. 또 10여 명의 사람이 왔다. 그럼 10여 명의 사람을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여 명의가 맞겠네요. 그러니까 뒤에 무슨 말을 꾸며주느냐에 따라서 애와 의 구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맞으셨나요? 자, 그러면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애와 의는 대체로 체언 뒤에 쓰입니다. 그리고 애는 부사격 조사고요. 의는 관형격 조사다. 그래서 이거는 용언을 수식하고요. 주로 용언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관형격 조사는 체언을 수식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애를 쓸지 의를 쓸지를 결정할 수도 있겠죠. 또 부사격 조사니까 체언에 애를 붙여서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부사격 조사가 붙으니까 부사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가 붙게 되면 관형어가 된다. 그래서 뒤에 체언을 수식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용언이나 부사어 등을 수식하게 되는 거고 또 애는 접속조사 역할을 하지만 의는 접속조사로 쓸 수 없다. 요것만 아셔도 애와 의를 구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